예, 박사님. 그러면 이 성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첫 경험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또 그 첫 경험을 많이 하는 그 아이들의 성장기에는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저는. 그럼 근데 박사님 말씀은 그런 과정들이 또 굉장히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또 기억에 잘 남는다고 하셨잖아요. 첫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랬을 때는 어떤 부분은 기억이 굉장히 생생하게 나는데 또 어떤 부분들은 그렇게 기억도 안 나고, 심지어 부모님이 너 어릴 때 이랬었잖아 라고 해도 기억이 안 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가설에 의하면 네. 우리가 어릴 때를 기억할 수 있는 대체로 나이가 한 5살 이하로 내려가기는 어렵다고 그랬어. 그러나 그 기억은 없는 게 아니라 소위 가설에 의해서 설정한 마음의 무의식이라는 거기에 담아두는 거야. 네. 말하자면 우리 집 창고에 제일 깊숙이 넣어두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거는 끄집어내려고 해도 너무 깊이 들어앉았기 때문에 지금의 테크닉으로는 이걸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유연상기법이라는 걸 써가지고 당신이 기억하는 연령이 최하의 제일 어릴 때 기억이 뭐가 나는가 네. 그걸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경험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네. 기억나는 경험. 그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기억나는 그게 첫 경험이지. 그거보다 더 첫 경험은 있을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어머니 뱃속에도 출산을 해서 나와서 그 내가 학생들 가르칠 때 유머로 그런 거고 모두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 나왔다 이게. 나왔는데 젖을 빨았지? 빨았다 이게. 왼쪽으로 빨았나 오른쪽 젖을 빨았나 기억나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는 빨리는 빨았잖아. 네네. 우유를 먹었든지 뭘 먹었든지 있지만 그거는 너무 어릴 때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면서 깊은 쪽으로 묻어두는 거예요. 그 묻어두는 창고를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그래. 네. 그러니까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면은 또 뭐 마취해가지고 깰 때 뭐 무슨 소리 한다고 내가 전에 얘기했지. 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 누르는 힘을 약화시키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제일 깊이 있던 것도 불쑥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신과나 상담하는 선생님을 만나면 뭐 딴 데가 아파서 와서 자꾸 또 화제가 어릴 때 생각나는 무슨 얘기가 돼 이러니까 환자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하지. 왜 저런 걸 묻는가. 그건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떤 과정을 밟아서 어떻게 형성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내가 알기 위해서 자꾸 묻는 거야. 그걸 알면 치료하기가 쉽잖아. 그러면 박사님 말씀은 그런 뭐 약물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그걸 누르는 힘을 조금 약화시킨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본인도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던 어떠한 것도 막 이렇게 나올 나오지 가능성. 그럼. 저도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어떤 이야기들이 막 예. 나올 수 있는 거네요. 전에 한번 얘기했으니까 그 마취제 네. 아미탈이라는 네네. 그거 가지고 내가 신 선생한테 지금 주사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면 네. 적어도 신 선생이 기억하지 못한 어린 때의 이 얘기를 스스로 이 얘기를 해. 와, 신기하네요. 깨고 나면 몰라요. 이제 그런 작용이 있어. 근데 이제 그게 정말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인지 아니면 내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어떻게? 그거는 상상이 아니야. 어, 그건 상상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진짜 의식적으로
막 기억해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상상이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나 이 약물을 주사하면서 나오는 그거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제가 뭐 그 다큐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약물에 지금 중독돼 있는 사람들이 막 약간 이렇게 뭐 외계인을 봤다느니 막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건 이제 궁금해서. 약물 중독에 의해서 네. 일어나는 증상이 환각 증상. 아, 환각증이 그럼 그게 환각과 그 내면에 있는 이야기가 막 섞여서 막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그 환각하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걸 이제 정신 분석적으로 하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이제 그 건방은 갈 수 있지만은 그 본질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과가 지금 의학에서 제일 낙후된 과가 정신과예요. 낙후됐다는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연구할 장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네. 어.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고 그러니까 이제 논문이 나오는 뭐 가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그래 치료라는 건 예를 들어 코로나가 걸렸다 그러면 코로나 치료하는 약을 먹이면 되잖아. 네. 이게 의학이에요. 근데 정신과는 75까지의 성격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거 찾아내기가 그리 쉬워요? 안 쉽지. 네. 그러니까 가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본 대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건 자기 속과이고 자기 훈련된 대로. 네. 그러니까 어느 하나다 이 말을 못하는 거야. 내가 지금 물을 마셨기 때문에 뭐 횡설수설한다. 그럴 수도 있겠지. 있겠지만은 물 하나만 가지고 그게 원인이 되자면 모든 사람한테 물을 먹여보면 모든 사람이 헛소리를 해야 돼. 근데 내 혼자 헛소리 했다고 물 먹으면 헛소리 한다. 이건 틀리잖아요. 네. 정신과는 지금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고 있대. 연구가 그까지 가 있지를 못해. 그럼 코로나 균을 딱 발견하잖아. 검사를 해보면 코로나가 딱 코로나 하나. 그 이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가 없어. 아직은. 영향을 주는 게 너무 많아요. 네. 영향을 주는 게.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요즘은 뇌과학이 이제 의공학이 발달하니까 기계가 발달하고 그러니까 이제 AI가 생기고 이러니까 이 의학 진단에 대해서 굉장한 발달이 와 있어요. 내가 공부할 때보다.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거는 이런 정신의학적인 증상도 그 AI 의료기기를 통해 가지고 뭘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네. 박사님이 그런 혹시- 생각을 해요. 예. 제가 이제 이야기 듣다가 지금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딱 벌써 먼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AI가 봤을 때도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대체하지 못할 직업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대체로 그런 사람의 심리나 어떤 정서를 다루는 일들이 살아남을 것이다. 그런 게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듯이 결국에는 이 의료계 쪽에서도 뭐 다른 쪽은 아무래도 AI나 이런 쪽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지만 비교적 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굉장히 대체가 되기 힘들지 않을까. 힘든 게 아니라 그건 불가능해요. 예. 왜 그러냐면 AI에게 주는 정보를 사람이 허위를 줘버리면 네. 허위에 대한 진단을 내놓는 거예요. 아, 그렇죠. AI는. 입력된 걸로 하는 그럼. 거니까. 네. 그럼 사람은 이 사람이 허위로 얘기한다 안 한다 하는 거는 경험을 쌓으면 판단을 어느 할수 정도는 알 있으니까. 수가 있거든. 네. 근데 AI는 그게 안 돼.
근데 모르지 이제 또 기술이 발달되고 그것까지 발달될는지도 모르는 거야.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그것까지는 안 될 걸 이런 생각을 가지는. 근데 또 제 생각에도 그렇게까지 기술이 발전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박사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뇌과학이 많이 발달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뭔가 뇌과학에서 뭔가 일어나는 어떠한 현상이라든지 이런 걸 막 분석해서 뭐 이럴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지도 않을까요? 근데 나도 그런 예. 허황한 환자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예. 내 생각도 허황해지는 게 많아요. 어떤 생각을 내가 한 적이 있냐면 뭐 사랑한다. 그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 모르잖아. 그러면 이제 뭐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 요새 예. 코로나 검사하듯이 말이지. 그거 가지고 뭐 이게 손에 쥔다든지 아니면 그 정도가 이제 나오는. 혀 밑에 이렇게 된다든지 한번 이러면 얼마나 사랑하는지 퍼센테이지가 나와. 재밌는 상상이네요. 그리고 이게 진실인가 가짜인가 그것도 색깔별로 이렇게. 그래서 내가 집에 애들 어릴 때 그런 얘기를 했어. 허황하지만 네. 그런 거 아빠가 발견을 하면 잘 발리겠나 안 발리겠나 그렇게. 가족들이 나보다 똑똑해 현실은. 그거 안 팔린다 이게. 숨기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거 가지고 실험해가지고 합격한 사람이 어딨냐. 맞는 말이네요. 예. 참 또 재밌는 상상을 또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건 상상이지만은 네. 이런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제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다면은 그걸 못 만들 것도 아닌 것 같아. 네. 근데 수치로 계량화하기가 어려운 거야. 네. 뭐 통계를 해가지고 말이지 몇 명 조사하니까 이렇다. 요새 뭐 선거 그뭐 여론조사하는 거 그런 거나 마찬가지야. 네. 그 믿을 거 하나도 못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체 의학적으로 피 검사를 하면 기준치가 있잖아. 네. 요보다 낮으면 빈혈이고 많으면 이제 괜찮고. 그런 기준이 생긴다면은 네. 못할 것도 없지. 네. 못할 것도 없는데 그 기준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게 참 사람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고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 참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어렸을 때의 그 기억도 누구는 똑같은 첫 경험을 해도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람의 성향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참 그런 한 번 더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에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만의 캐릭터가 확실한 것 뿐이지 뭐 잘된 사람 있고 잘못된 사람 있고 그런 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영상에서는 그 첫 경험 그래서 어렸을 때의 그런 기억들은 누구는 나고 누구는 안 나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가 이런 걸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또 재미난 상상까지 또 저희가 한번 해보면서 역시 사람의 성격은 이만큼 다양하구나 이렇게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 이어서 또 다른 질문을 제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